사진 프레임에서 자꾸 멀어져요. 그리고 그 멀어지는 거를 노동신문 본사 정치 보도반이라는 데서 그런 사진들을 골라서 내요. 노동신문에. 약간 그 암묵적인 경고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 공개적으로 망신 준 거예요. 너 구석에 찍힌 거 만인들이 다 보게 내가 공개를 하겠다.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이거거든요. 수없이 많은 국가에서 언론에서 또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독일의 공영방송에서 특이하게도 김여정을 주인공으로 해서 다큐멘터리 하나를 제작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조회수가 나온 게 현재 600만 뷰가 넘어요. 600만. 네, 댓글은 어마어마하고요. 김주 기자. 예, 맞습니다. 독일의 공영방송이에요. 도이체 빌레. DW라는 시그널을 쓰는 공영방송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인데 제목은 이렇습니다. 북한의 가장 강력한 여성이라는 제목에 김여정을 중심에 두고 다른 북한에서 일어난 모든 현상을 해석하는 독특한 관점의 다큐멘터리예요. 김정은 집권 초기부터 하노이 노딜 때까지 핵 협상의 과정에서 김여정이 중심이 돼서 굉장히 기만한 전략을 펼쳤다라고 이 다큐멘터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유고할 때는 오빠의 자리를 대체할 가장 강력한 후보군으로 북한의 여성 지도자로서 김여정을 주목하고 있는 다큐멘터리입니다. The North Koreans are trying to paint Kim Yo-jong as this fearsome, strong, bold, sometimes threatening, sometimes charming. Kim Yo-jong is the most powerful woman not only in contemporary North Korea but perhaps all of Korean history. 제목이 레드 프린스. 레드 프린세스. 그리고 시가가 정가가 2,500만 원이 그 조그만 게? 네. 또 저희 이만갑의 방송분을 또 분석을 해서 떴습니다. 조회수가 사실 600만이면 엄청 높은 거거든요. 우리한테는 김여정이 익숙하지만 서방 세계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목이 레드 프린세스잖아요. 북한에서 여성이 이렇게 주목받았던 전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런 흥미로운 분석을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우리는 아버지, 할아버지 북한부터 쭉 봤으니까 같은 북한인 것 같지만 서방 사람들 입장에서 김정은, 김여정의 북한은 그 이전까지 북한과는 좀 다른 북한 같다. 그중에서도 여성 김여정의 역할에 사람들은 더 관심을 갈 수밖에 없다. 아마 그런 관점에서 이 다큐멘터리로 접근했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약간 이게 우리나라는 지역적으로 북한하고 가까이 있고 또 우리는 한민족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미 군사훈련만 하면 북한에서 막 그 리춘희 아나운서가 서울을 불바다 만들어버리겠다 이러니까 사실 이게 사람들이 지금은 약간 관심이 제로지만 그래도 리춘희 아나운서가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말하면 거기에 조금 긴장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북한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도 아니고 외국, 그것도 독일에서 김여정한테 이런 관심을 갖고 그녀의 힘과 그녀의 그런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다큐멘터리까지 제작한다는 거는 정말 지금 떠오르는 힘이 김여정 쪽으로 많이 쏠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봤어요. 자, 어쨌든 이 다큐멘터리에 이 많은 조회수 밑에 6,000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어떤 게 있나요? 그녀의 오빠가 공식적인 업무를 맡게 된 이후에 벌어진 모든 일에 김여정이 배우일 수 있다. 이런 댓글을 봤는데 처음에는 에이, 무슨 배우야. 제가 배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래. 김정은이 어렸을 때 집권을 해서 모든 일을 김여정과 상의하지 않았을까? 네. 혹은 더 나아가서 김여정이 이른바 뭔가를 사주해서 오빠 쟤 좀 죽여봐 라고 사주했던 일은 단 한 건도 없었을까? 김여정이 그 정도 위치는 안 될까? 누구 인사도 추천. 그 정도 파워는 김여정이 있지 않을까?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했던 댓글이었어요. 네.
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북한의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문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북한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이라는 김여정. 그런데 우리에게 첫 선을 이제 보이게 된 것이 바로 2011년 12월에 있었던 그 아버지 김정일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도 김여정의 첫 등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죠. 와, 진짜 어리다. Standing behind the new leader was a young woman also overcome by grief. She was then unknown to either North Koreans or the rest of the world. The young woman in tears behind the new leader attracted a lot of attention. At that point, I had seen Kim Jong-un in person. I didn't see any sign of his older brother or his younger sister. Never saw either of them at Kim Jong-il's side in the last year of his life, which was when I was in Pyongyang. And I was at many events with the Kim family. But I never saw Kim Yo-jong. 야, 진짜 베일에 완전 싸. In this patriarchal society, the role of dear leader was only for sons. In 2011, no one would have guessed that Kim Yo-jong, the new dictator's 24-year-old sister, would play an increasingly important role in her brother's rule. 와. And this is extraordinary because in the very male-dominated chauvinistic culture and society that is North Korea, we have never seen such a powerful woman, a woman who is a key member of the royal family. 그 처음에 등장해서 저 누구야? 누구야 하다가 김여정이래. 동생이래. 이게 웬일이야? 아, 그때 이 주민들도 되게 놀랐을 거예요. 놀랐었죠. 왜냐하면 북한에서 그 최고 지도자의 패밀리라고 하면 철저하게 베일이 쌓여 있거든요. 사실 생각해보면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적이 있었잖아요. 쓰러졌다 일어나서 후계자로 지목을 했어요. 김정은을. 그때 북한 사람들도 김정일한테 김정은이란 아들이 있구나라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요즘 언론에 김주애가 자주 나와서 우리가 김주애가 딸이구나라는 걸 알지만 김주애 외에 어떤 자식이 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쵸. 다만 한 가지 의아했던 점은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김정은 옆에서 바로 뒤에서 울고 있는 저 여자라고 하면 분명히 가족 중에 한 사람일 텐데 저 나이 어린 여자는 누구일까라는 궁금증은 생겼었죠. 북한에서 후계자가 베일에 쌓여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북한 노동당 안에서는 김정은이가 후계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가요? 김정은이가 처음으로 김정은이를 함흥화학비료공장과 남흥화학비료공장에 데리고 간 거예요. 현시 차례. 그 사진을 크게 찍었어. 사이즈도 TV 사이즈로 찍었거든요. 그걸 부부장들한테 10장씩 나눠줬어요. 거기서 제가 처음으로 김정은을 봤어요. 그래서 북한 노동당 내부에서는 주요 간부들은 김정은의 존재를 이미 다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김여정이 자체는 몰랐어요. 여기나 북한에서도 교과지가 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김여정에 대해서 집중을 안 하는 건 후계자를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북한에서는 여정이를 꽁꽁 숨겨놨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It's not just a medieval, bizarre dynasty, monarchy, run by Kim Jong-un, of course, yes, but with his sister by his side, as if she were a co-criminal. Kim Jong-un and his younger sister cemented their position within the state and the party. The bond of trust between the siblings helped them shore up their power. 이거 시선을 바꾸니까 이게 완벽하게 퍼즐이 맞았더라고요. 육수네. 그러네. 김정은이 결심할 수 있는 거는 옆에서 동생이 살짝 오빠 생각이 맞아. 끓이는 거죠, 이렇게. 오빠 봐봐. 오빠 얘기하는데 호주머니 손 넣고 있더라.
오빠 얘기하는데 저쪽에 눈 보이더라? 감고 있더라. 내 여동생 때문에 나 무진장 싸고 다녔거든. 그런 말 좋아하겠어. 재선 뭐? 그래서 오빠 이긴다고 했다더라. 진짜요? 이거 말도. 근데 이게 지금 분석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새로운 것들이 떠오르게 되는 게 뭐냐면 김정은이 집권하기 위해서 이제 9세대를 제거하는 것으로 또 시작했다. 이렇게 봤을 때도 장성택의 숙청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김여정 입장에서 본다라면 장성택에 의해서 자기 아버지의 그 동생인 김경이라는 여성 파워, 그 백두혈통의 여성도 결국은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은둔해야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성택이라는 인물은 결국 여성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백두혈통의 여성이 전면에 나서는 것을 말하자면 막고 있는 상징적인 인물인데 이 인물이 제거됨으로써 김여정도 사실은 전면에 등장할 수 있는 나름의 어떤 동기와 명분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두 그 남매의 어떤 니즈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것이 바로 장성택의 처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 시작 2012년도에 정권을 잡았을 때 김정은은 아는 게 얼마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 한 봄, 여름에 가서는 이게 장씨 나라야, 김씨 나라야 하는 말이 북한 간부들 속에서 돌 정도로 이게 회자가 되니까 김여정으로서는 이게 가만 놔뒀다가는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오빠가 정통적으로 아버지 권한을 온전하게 가져가려면 저 사람 치야 돼. 오빠로서는 사실 자기하고 심중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자기 가족밖에 또 있겠어요. 정철이나 여정이. 그러니까 그거 먼저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거기서 1차적인 결심이 선 다음에 백두산에 자기 측근 8명을 데려가서 거기서 수기를 거쳐서 자 이제 치자. 결심을 섰다. 그게 백두산의 결심이거든요. 갔다 와서 며칠 있다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거기서 이제 장성택이 끌고 나가잖아요. 끌고 나가면서 이제 목을 누르고 나가고 장성택이 살아있으면 간부들 사이에서 아니 그 김경희도 장성택이랑 결혼하고 나서 전면에서 물러서 있는데 김여정이 왜 이렇게 등장을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봐. 그 김경희 누르려고 하다 장성택이도 제거됐잖아. 오히려. 라고 하면 김여정이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반대 의견을 낼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유리하게 판을 짜게 되는 거죠. 북한 내에 존재하는 어떤 직책 중에서도 지금 김여정의 존재를 담을 수 있는 직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와우. 아까 우리가 봤던 영상 중에 남북 그 정상회담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 외교안보 실장이 갔어요. 그런데 김정은 옆에는 김여정이 앉아 있었어요. 부부장이 앉을 수 없는 자리예요. 대통령실의 청와대 비서실장은 chief staff예요. chief staff.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공직사회의 관료를 총괄하는 가장 수석 스태프가 비서실장이라는 거죠. 비서실장과 김여정이 대등한 입장이다? 글쎄요. 우리나라 비서실장이 못하는 일은 김여정이 하죠. 그 얘가 평창 올림픽 때 개회식을 위해서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을 누가 이끌고 내려오냐면 김여정이 우르르 이끌고 내려옵니다. 그때는 이미 이 chief staff 청와대 비서실장보다 더 존재감이 크다는 거죠.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장면은 이 독일 공영방송의 다큐멘터리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게 분석했는데 그 이유는 백두혈통이 김씨 일가가 대한민국 땅에 온 첫 사례라는 거죠. When it was announced, when North Korea announced that Kim Jong-un's sister would visit South Korea with all of 48 hours advance notification, there was great excitement throughout South Korea. Wow, the princess is coming. 와, 그때 이게 진짜 놀라운 사건이긴 해요. 2인자죠. 2인자가 대한민국에 온다. At last, peace is near. Even though she didn't speak much, I felt that she had a lot of authority for someone her age. She was used to being treated as a high-ranking person. 나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그 고압적이라고 그럴까? Officially, veteran official Kim Yong-nam was head of the North Korean delegation. But it was Kim Yo-jong's presence that really left an impression. 들어오는지 눈치를 보면서 앉으시라고.
서로. 눈치를 보는. 앉지를 못해. 여기 보세요. 눈웃음 보세요. 여기 보세요. 지금하고 다르게 저 때는 뭔가 좀 잘 웃고 뭔가 좀 인상도 좋았던 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그때 봤을 때 이때만 해도 약간 좀 발랄한 좀 20대 여성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다큐멘터리에서는 이 장면을 보고 북한에서 가장 강한 여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딱 봤을 때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왕족이다. 백두혈통이 그만큼 대단한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느끼잖아요. 전 세계인들이 여기에 대응해가지고 정말 김여정의 파워가 대단하구나라는 댓글을 남겼거든요. 김영남이 김여정에게 자리를 제안했을 때 나는 김여정이 얼마나 강력한지 바로 이해했어. 내 머리카락을 꼿꼿이 서게 만들었어. 라는 글까지 남겼는데 그러니까 외국인의 눈으로 봤을 때도 김여정의 파워가 장난이 아니구나라고 느꼈을 거예요. 김영남이라고 하면 엄청 고령이에요. 북한에서 세운 공도 엄청나고. 근데 이런 사람이 그때 김여정한테 자리를 선뜻 양보했다라는 게 엄청난 이슈가 돼가지고 단독 그 뉴스가 나올 정도였잖아요. 근데 저희는 북한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전혀 이상할 게 없더라고요. 이게 사실 조선시대로 비유하자면 왕이 되기 전 세자한테 나이 많은 그 관료들이 굽신굽신 한다는 게 전혀 어색한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김여정이 왕이에요, 북한에서. 왕은 그 김정은이라고 하지만 그 김정은만큼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라고 한들 김여정 앞에서는 굽신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게 장수의 비결이에요. 아니 재벌 그룹에서도 그 후계자가 총무부의 과장으로 왔다라고 해서 총무부장이 김 과장 좀 일로 와봐. 일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 못 하듯이 사실은 이미 그때 진짜 권력이 어디 있는지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두 김이라고 합니다. 3대에 걸쳐서 살아있거든요. 김영남이, 김규남이. 북한의 기득권 중에서 진짜 유명한 인물이에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이렇게 살아남았어요. 근데 실제로 평창 올림픽 때 이제 김여정의 모습을 보면 뭐 나긋나긋하게 웃는 모습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상징적인 모습은 고개를 들고 눈을 내리까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니까 주변을 고개를 돌려서 찾지 않아요. 몸을 돌려? 이게 이제 목을 이렇게 찾는 거는 비상구를 보통 찾는 행위이기 때문에 머리만 돌리면요? 네, 되게 불안하거나 이제 내가 좀 무섭거나 이럴 때 나오는 행동인데 누구나 낯선 곳에 한국이라는 자체를 처음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여정은 절대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굴려서 보고 대박이다. 실제로 이제 그 김여정과 김영남이 입장할 때 그 모습도 보면 고개를 돌리네요, 확실히. 네. 불안해지. 그래서 보통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게 먼저고 또 그러니까 리더가 항상 마지막에 오거든요. 전쟁을 할 때도 항상 장군은 뒤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김여정이 리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입장 순서에서부터 나타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남이 만약에 김여정보다 좀 동등한 파워나 좀 강한 파워를 가졌다면 그냥 앉았을 텐데 김여정의 허락을 받잖아요. 그래서 먼저 앉으세요 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여기서 앉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서 있어야 되는 건지 그렇게 오고 가는 모습들 이런 것도 되게 저는 강하게 봤고 그냥 얼굴 마담으로 왔다가 제가 뭐 김영남이 외교부장 할 때 정말 수년 동안 같이 외국 대표단 다니고 그랬는데 저 사람은 자기가 제일 높은다고 할 때 그때 이렇게 특사로나 뭐 정부대표단 단장으로 가면 딱 폼 잡고 딱 가서 앉고 뭐 이래요. 근데 그 모습은 다 어디 가고 지금 20대한테 쩔쩔쩔쩔 매는 모습만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 참 생소하다 그런 느낌을 제가 봤던 김영남하고는 너무 달랐어. 그래서 놀랐어요. 저는 저분한테 많은 걸 배웠어요. 살아야 되는 거. 김여정이 이 직책을 뛰어넘는 권력자, 말하자면 직책과는 전혀 상관없는 실질적인 권력자라는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2022년 8월이었는데요. 전국 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있었던 김여정의 육성 연설이 이 북한 매체를 통해 공개가 됐었습니다. 비상방역총화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여정 동지가 토론했습니다.
덩치들, 우리가 이번에 겪은 국난은 명백히 세계적인 보건 위기를 기하러 우리 국가를 압살하려는 족들의 반공화국 대결 강중에 철회한 것이었습니다. 남조선 것들이 삐라와 화폐, 노절한 서책자, 물건짝들을 우리 지역에 들이미는 노름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동족 대결의 환장이 된 저 남쪽의 혐오스러운 것들을 동족이라고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그보다 더 무서운 자멸 행위는 없습니다. 아니 눈빛은 약간 좀 날카롭고 그런데 목소리는 사실 그냥 좀 평범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왜 이 육성 담화가 왜 이 권력자라는 좀 증거인가요? 이게 이제 이른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의 안 좋은 점 중에 하나예요. 물론 북한은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지만 여성이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케이스가 하나도 없어요. 소련도 마찬가지고 중공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중국의 시진핑의 부인 그 펑리위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권력욕이 대단한 여인이에요. 그런데도 전면에 안 나타나요. 그냥 나가는 순간 아웃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쿠바도 그렇고 다 남자들만 전면에 등장했지. 베트남도 그래요.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전면에 등장하는 순간 아웃이에요. 플러스 북한 같은 경우는 남존 여비까지 있잖아요.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 김여정이 전면에 등장을 해서 육성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다. 저 나라의 지금 권력 넘버 2는 누구인가 하는 걸 온몸으로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북한에서 김정은을 제외하고 아무리 권력이 높은 뭐 김영남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을 저 자리에서 밝힐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밝힌다 하더라도 김정은 총비서님께 권한을 이양받아 밝힌다라는 전제를 두고 담화문 내지 입장문을 발표하는 게 지금까지의 관례인 거죠. 김여정의 연설에서 보여준 건 방금 이 비루스 문제를 꺼내들면서 북한의 최고 존엄의 건강 상태가 고열을 앓았다. 어쩌면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했었다라는 이 건강 상태의 정보를 거침없이 얘기하잖아요. 북한에서 김정은 다음으로 적어도 자기 생각, 내 생각은 이렇다라는 주관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게 김여정이라는 걸 보여준 거죠. 독일의 공영방송에서 만든 다큐를 보면 참 묘하게 김여정의 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뒤에 밀려 있고 테이블 끝에 있고 뭔가 권력을 잃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것도 주목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럼요. 이 다큐멘터리가 북한에 숨어있는 여성 권력자의 권력 구도를 바라보는 관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요즘 김여정은 옛날만 못하다. 라는 거는 누구나 다 동의하는 사안. 그러면 왜 김여정이 옛날만 못하냐? 이 사람의 등장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조선의 샛별로 불리는 김주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김주애의 등장을 어떤 여성 권력의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So Kim Joo-ae first appeared at an ICBM launch in November. Kim Joo-ae appeared with her father holding hands and basically surprising the world because we had never seen one of the Kim children before. Since then, she has appeared at multiple military events. So ever since Kim Joo-ae appeared in public, there has been a lot of talk about succession plans in North Korea. So it's very significant to see how senior North Korean officials will shake her hand, bow to her, be very respectful towards her despite her being a 9 to 10-year-old child. 어디가 보는 것 같아. 진짜 북한판 아빠 어디 가죠? 그러니까. 우리 정보기관의 그 정보 판단이 처음엔 김주애 후가자가 아니다였어요. 어딘가 아들이 있다. 그러다가 우리 정보기관의 정보 판단이 후계자의 가능성도 열어두고서 분석 중이다. 그런데 최근 후계자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 정보기관의 정보 판단이 바뀌었어요. 3단계로. 그만큼 김주애의 등장이 사실은 전 세계에 파란을 일으킨 거죠. 그러면서 김여정이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죠.
기가 막히다. 사실 외국인들의 반응을 보면 김주의 후계자설에 대부분 동의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나는 주혜가 미래의 리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김여정 덕분에 북한에서 여성의 역할이 많이 바뀌었거든. 여기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할 수 있어. 왜냐하면은 갑자기 김주혜가 등장했을 때는 북한 사람들도 뭐지? 근데 그 전에 김여정 그리고 현송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부인까지 등장하면서 정치 무대에서 여성들의 그런 지위가 올라간 상태에서 주혜가 등장하는 것이 어쩌면은 롱런으로 봤을 때 주혜를 위한 이제 밑작업, 미리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마라톤에서 얘기하면 네네. 소위 이제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데 그렇죠. 예. 뒤에 있는 진짜 선수가 완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앞에서 먼저 끌고 나갔다. 그럼요. 페이스메이커들이죠. 그래서 북한에서 그 김주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자제. 존귀한 자제. 심지어 이제는 샛별 여장군까지 이제 호칭을 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북한에서 그만큼 김주혜가 후계자 될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열병식 때 주혜가 등장했을 때 김여정은 저 멀리 구석에서 있었던 사진이 있었잖아요. 이때 사실 스포트라이트는 김정은, 리설주, 김주혜가 다 받았잖아요. 심지어 리설주도 지금 한 발짝 물러서서 뒤에 있어요. 뒤에 있고. 와. 예. 네, 그래서 생긴 별명이 이제 모퉁이 공주라고. 원래 백도 공주였는데 모퉁이 공주로 그냥 격화가 됐습니다. 이게 뭐야? 모퉁이 공주. 모퉁이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기 아까 구석에 있고 그다음에 이 세 사람 네. 레드카펫을 걸어가는 것을 갖다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뿐이 아니라 같은 달 17일 광명성절을 기념으로 열린 이제 체육 경기 대회가 있었거든요. 맞아. 거기서도 저쪽 구석에 가 있지 모퉁이에 않습니까? 있네. 중심에는 지금 김정은하고 김주혜가 앉아 있고 이것만 봐도 이제 그 달라진 위상을 알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자기 자리가 불안할 때 사진 찍으면 가운데서 찍으려고 하고 권력자가 쓰면 옆에가 쓰려고 하지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이 딱 쓰는 순간은 사실 그렇잖아요. 진짜 부자들이 옷차림에 그렇게 신경 안 쓴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어설프게 부자처럼 보이고 싶은 사람들이 명품과 뭘 들고 다니지 뭐 마크 주커버거는 맨날 그 늘어진 티셔츠 스티브 잡스는 폴라티만 입고 다녔다고 하는 건데 김여정 입장에서는 내 위치, 내 힘이 어느 정도다라고 확신이 쓰는 순간 어디에 있건 뭐 그게 그렇게 그거를 이제 개인이 그냥 스냅샷으로 찍었으면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북한 정부의 공식 사진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약간 그 암묵적인 경고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 공개적으로 망신 준 거예요. 너 구석에 찍힌 거 만인들이 다 보게 내가 공개를 하겠다.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이거거든요. 다른 또 사진이 있는데 그 현지 시찰 사진도 있거든요. 딱 보니까 지금 아직도 모퉁이 어디야? 저 원리를 찾아라 저기 산 밑에. 원 안에 있는 게 이제 김여정. 확실해요? 확실해요? 근데 잘 안 보이는데 죠? 저걸 봤을 때도 마음만 먹으면 너를 프레임 밖으로 이제 아웃시킬 수도 있지만 일단 너를 프레임 안에 넣는데 구석에 모퉁이 공주로 내가 박아버리겠다. 그 말은 뭐냐면 까불지 마라라는 공개 경고인 것 같아요, 저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일단 구석에 밀려난 사진들에서 내가 위축되어 있다라고 보일 만한 행동들이 없었고 저희 광명성절에는 지금 끝에 있지만 2개월 뒤 태양절에 축구 관람할 때는 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내 맘인 거야. 네. 왔다 갔다 그냥.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빗대고 싶어요. 그러니까 킹콩이 어디서 자는지 아시나요? 킹콩이 어디서요? 킹콩 자나요? 집에 있나? 동굴. 산 꼭대기. 킹콩이? 자기 맘대로. 맞아요. 자기가 자고 싶은 데서 자요.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대박. 세니까. 네, 언제 어디서든 나를 이길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처럼 저는 김여정이 의도적으로 자기가 그냥 앉고 싶은 자리에 그냥 아무리 밀려났다고 해도 2개월 만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자리를 이렇게 옮긴다라는 것 자체가 저기서 가운데 앉았어. 그럼 누가 와서 죄송한데 제 자리인데요? 누가 해? 김정은이나 이설주가 원해서 밑으로 밀어낼까? 저는 그것보다는 아직까지는 김여정이 자기가 알아서 물러서는 거야. 그러니까 이 피는 사랑은 아래로 흐른다고 주혜가 크는 속도만큼 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이 조그마고 이랬을 때는 나밖에 믿을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자기 가족도 그렇고 애도 크니까 아 이런 때는 내가 조금 빠지는 게 맞을 것 같다. 왜냐하면 장성택 처형도 보고 고모가 지금 은둔 상태에 처한 것도 다 보고 자기가 그런 일들을 만들었다고 이제까지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데 자기가 계속해서 프레임의 중심에 서면 오빠가 아 얘가 딴 마음을 먹는 거 아닌가? 그럼 이설주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단계에서는 자기가 알아서 사진 프레임에서 빠지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오빠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훼손이 안 가도록 내가 알아서 행동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오빠한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김여정은 독재자의 딸이잖아요. 그리고 독재자의 동생이고 그리고 동시에 백두혈통이고 그리고 동시에 수령의 정권과 4대 세습을 공고해야 되는 수령에 충직한 전사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김여정하고 이제 김정은이가 운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4대 세습이 펑크가 났을 때는 김여정 또한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북한이 시동을 건 4대 세습에 주애가 올라왔는데 또 다른 여성이 자꾸 화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시선이 분산되는 거예요. 온이 주애한테 지금 초점을 가야 될 시기에 자기가 거기에 무대에 선다? 오히려 무대에 서는 것보다는 무대 밖에서 김주애라든지 김정은 오빠라든지 이런 움직임 동선들을 잘 체크하고 스무스하게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드는 하나의 전략을 만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보고 사실 그리고 김여정이 힘이 빠졌냐? 저는 힘이 빠졌다고 안 봐요. 김여정의 위치만 바뀌었어요. 화면에서 위치만 바뀌었지 김여정이 갖고 있는 파워는 저는 그대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삼남매가 스위스에 가서 어느 주에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그 집까지 가서 봤거든요. 그래서 사진까지 찍어 와서 그런데 이렇게 한 5층짜리 아파트예요. 한 개 층을 다 그 삼형제가 썼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셋이서 우정은 굉장히 가까웠을 거고 평양에 돌아온 다음에 사실 김정은이가 정철이와 같이 고려 호텔 같은 데 가서 난동을 피웠다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 김정은이 요리사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사실들에서 나오는데 그때 아버지가 굉장히 화를 많이 냈다는 거 아니에요. 왜 고려 호텔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술 먹으면서 여자들하고 그러면서 망나니 짓을 하느냐. 그때 김여정이가 아빠 이게 성문이 과장된 거고 솔직히 오빠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분노를 풀었다는 거 아니에요. 외동딸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외동딸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막내딸이 계속 그러니까 아 그래? 내가 잘못 알았네? 이런 식으로 정은이를 봐줬으니까 그때부터 둘 사이 관계는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엄청 고마웠겠다. 그런데 만약에 김주애가 아직 미성숙했을 때 아버지인 김정은이 죽어요. 그래서 불안전한 상황에서 김주애가 바통을 이어받았을 때 북한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사람은 한 명, 김여정. 그렇지. 그런데 이 북한에서 김여정의 존재와 마치 평행 이론을 이루는 듯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과연 그 인물은 누군지 저희들이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오, 관을 직접 들었어요. 김정은의 스승 현철해 동지입니다. 후계자 수업을 도맡아서 했던 인물입니다. 현철의 동지, 내가 왔습니다. 한번 눈을 떠보십시오. 그렇게 정을 나누다가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이렇게 영영 떠나려고 합니까? 이렇게 가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기록 영화를 제작을 했습니다. 예. 아, 진짜 어릴 때부터 같이 있었구나. 제2의 아버지 같은. 그러네요. 김여정으로. 맞아.
마지막에 오, 되게 소름 돋는다. 마지막에 평행이론의 주애와 김여정. 와. 야, 아니 지금 보니까 김정은이 진짜 무릎도 꿇고 기록 영화까지 만들고 엄청 끈끈해 보이는데 어떻게 현철이하고 이렇게 돈독한 사이가 된 거예요? 사실 북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생물학적 생명을 준다 그러면 스승은 사회적 생명을 준다 그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현철이가 김일성 때부터 그 백두산 혈통 가문하고 아주 끈끈한 관계로 있었고, 왜냐하면 현철이가 군, 정치, 당의 요직들을 다 두루 이제 했었고요. 그리고 김정일이가 딱 현철이한테 부탁을 했어요. 김정은 가해 선생님 좀 해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김정은이가 이제 정치적 감각, 군사적 감각, 당 이런 감각들을 익히고 배울 수 있었던 것은 현철이가 없어서는 불가능했어요. 현철이가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이제 가르쳐줬고, 그래서 김정은이가 올라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여정의 역할이 그러면 나중에 뭐 김정은이가 죽었을 때 충분히 김여정이 이런 현철이와 같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